자, 그럼 지금부터 내일이죠. 내일 팍스경제TV 생방송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할 종목 CIS 기술적 분석부터 기본적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부터 기본적 분석까지 다 알아볼 건데요. 먼저 기술적 분석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CIS 제가 왜 내일 잡으려고 하냐면요. 자, 일단 CIS 일봉인데요. 자, 방금 살펴본 것처럼 CIS도 똑같이 일봉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력 매집 추정 지표 유스 재료를 살펴볼까요? 자, 일단 보시면 어제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죠? 어제 오늘 수급이 다른 날에 비해서 충분히 더 많이 확실하게 터져준 게 확인이 되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 수급이 전부 다 빠져나갔죠. 파란색 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빠져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중요해요. 빠져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유스 재료 건수 보시면요. 어제 유스 재료 건수가 완전 폭발했죠. 굉장히 많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살짝 조금 나와줬는데 그 조금 나온 거마저도 소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스 재료도 들어오긴 했다는 거. 그래서 명분이 두 개 다 제가 요구하는 조건이 맞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메이저 세력 신호죠. 메이저 세력 신호가 떠져 있는지 어제 떴죠. 어제 4월 21일 날 메이저 세력 신호가 포착이 돼서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자, 오늘까지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까지 얘는 유효하게 적용이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포착된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유효하게 적용이 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MACD 오실레이터죠. MACD 오실레이터. 자, 최근에 요것도 어제 골든 크로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요때 나왔으니까 21일 날 어제 맞죠? 21일 날 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MACD 골든 크로스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RSI죠. RSI는 요때네요. 요때 데드 크로스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다시 골든 크로스가 형성이 됐죠. 6인데요. 4월 14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오늘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4월 14일부터 오늘까지 RSI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어제 오늘 거래량 볼까요? 자, 충분히 거래량 과거보다 이전보다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일봉에서 6가지 조건 수급은 잘 나오고 있는지 유스 재료는 포착이 되어 있는지 자, 확인 다 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세력 신호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체크했고요. MACD 골든 크로스 유지가 잘 되고 있고 RSI 골든 크로스 유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확실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자, 이 6가지 조건들 모두 다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고 히든 종목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 뭐 봐야 되죠? 주봉 봐야 되죠. 주봉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평선 정배열. 자, 이평선은 정배열을 유지를 해주고 있나? 자, 보시면 자, 빨간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오는 부근이죠. 근데 이게
봉 자체도 빨간색이기 때문에 뚫고 올라왔는데 이게 빨간색 선이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둘 다 빨간색이라서 가려졌죠. 자, 그래서 얘도 충분히 정배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 확인됐고요. 그래서 정배열을 확인했고, 자, MACD 오실레이터 언제부터 골든 크로스 나왔습니까? 자, 빨간색 선이 언제 뚫고 올라왔는지 봅시다. 상당히 오래전부터네요. 요때네요. 겹쳤다가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데드 크로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작년 5월 30일부터네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작년 5월 30일부터. 작년 5월 30일부터 오늘까지 MACD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RSI는 굉장히 가벼운 지표라고 했죠.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뚫고 올라왔네요. 자, 언제부터입니까? 4월 22일부터네요. 4월 22일이 언제죠? 오늘이네요. 자, 오늘 뚫고 올랐네? 아니구나. 4월 17일부터구나. 4월 17일. 그죠? 4월 17일부터 4월 17일부터 오늘까지 RSI는 골든 크로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밑에 거래량 보시면, 자, 과거에 비해서 완벽하게 많이 터져주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주봉에서 보는, 제가 보는 네 가지 조건, 이평선 정배열 확인했고요. MACD 골든 크로스 유지하고 있고, RSI 골든 크로스 유지하고 있고, 거래량 잘 터져주고 있고요. 주봉에서 보는 네 가지 조건 완벽하게 부합이 됐죠. 명분이 확실해졌으니까 매수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자, 월봉까지 봐야겠죠. 자, 월봉에서 보는 두 가지 조건, 먼저 MACD 오실레이터 볼까요? 자, 언제 나왔습니까? 1월 30일 날 나왔네요. 1월 30일 날 골든 크로스가 나와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 나온 적 없죠. 자, 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MACD 골든 크로스 유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래량, 자,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 잘 나오기 시작했나요? 1월 30일부터네요. 딱 1월 30일부터 MACD 골든 크로스 형성했을 때부터네요. 자, 그래서 1월 30일부터 계속해서 거래량 잘 유지해주고 있고, 자, 두 가지 조건, MACD 골든 크로스 유지해주고 있고, 거래량 잘 뿜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다 살펴봤는데, 자, 월봉에서 제가 보는 조건 두 가지, 그리고 주봉에서 보는 조건, 제가 보는 조건 네 가지, 일봉에서 보는 조건 6가지, 총 12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지금 제 조건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하는 12가지 조건들이 전부 다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히든 종목으로 제가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CIS 살펴봤고요. 자, 이제 기본적 분석 알아볼 텐데요. 저는 거의 근데 진입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 합니다. 매수도 그렇고 매도도 그렇고요. 전부 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매수 매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종목에 뭐하는 회사인지, 뭐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밸류에이션 추이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셔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도 장황하게 한번 속속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IS 기본적 분석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CIS 같은 경우에는요, 2차전지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첫 단계인 전극 공정 장비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 구조 개편과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CIS의 주력 사업은요, 2차전지 제조의 4대 공정 중 첫 번째인
전극 공정 장비를 제작하는 건데요. 전극 공정은요,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과정으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 가장 정밀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장비 라인업을 살펴보면요. 자, 그림에서 보시면 가장 먼저 코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슬러리를 집 전체에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장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의 작업이 캘린더 작업인데 이건 이제 코팅된 전극을 강한 압력으로 눌러서 밀도를 높이는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CIS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슬릭터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이제 전극을 정해진 폭으로 정밀하게 자르는 장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요 장비 라인업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CIS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인 CI 솔리드와 SN 유프리시전 요거를 CI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소재 관련 회사고요. 그 다음에 SNU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흡수 합병을 하면서 소재 장비 검사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구축을 했는데요. 단순 장비 제조를 넘어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레이저 활용 검사 장비까지 포트폴리오를 넓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요 이슈랑 호재를 한번 살펴보면요. 현재 CIS를 둘러싼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요, 대주주 SFA와의 시너지와 전고체 배터리 기술력인데요. 종합 장비 기업인 SFA에 인수된 후에 두 회사는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FA의 물류 검사 기술과 CIS의 전극 공정 기술을 합쳐서 배터리 제조 라인 전체를 한꺼번에 수주하는 턴키 공급 능력이 강화되었고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 등 주요 고객사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에 맞춰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핵심 장비를 공급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건식 코터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요. 요건 액체 용매를 쓰지 않는 건식 코팅 기술이고요. 배터리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인데요. CIS는 이 기술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는 공정 변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일본에서 6번 공장 가동을 통해서 연간 7천억 규모의 생산 캐파를 확보해서 몰려드는 수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자, 이제 CIS가 수주를 완료한 계약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CIS는 군대 배터리 3사, 자, 어디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SK온이죠. 요곳 세 곳뿐만 아니라 북미와 유럽의 신생 배터리 제조사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이미 수천억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고 2026년 현재도 꾸준히 공시를 통해서 수백억 원 단위의 계약을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캐나다는 북미 지역 에너지 기업과 280억 원 규모의 전국 공정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계약 기간을 2026년 하반기까지 연장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원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비밀 유지 계약으로 인해서 고객사 명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얼티엄 셀즈나 블루오벌
같은 대규모 합작 공장용 장비들이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가능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향후에는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에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증설 물량과 차세대 기술 도입 물량으로 나뉘는데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해즘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북미 현지화 전략에 따른 배터리 공장 증설은 계속되고 이에 따른 코터와 캘린더 장비의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상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전고체 전용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대규모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해서 건조 효율을 극대화한 신형 코터 장비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인데요. 기존 공정을 교체하거나 신규 라인을 구축하려는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수주가 기대되는 핵심 품목입니다. 또한 장비뿐만 아니라 합병을 통해 내재화된 고체 전해질 소재가 샘플 테스트를 마치고요.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경우에 장비 제조사에서 소재 기업으로의 가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CIS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튼튼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전적인 실적을 내고 있고요. 미래에는 전고체 배터리와 건식 공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장비 시장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IS의 실적을 한번 과거부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 2020년에서 2023년도를 살펴보면요. CIS는 이때 2차 전지 시장의 팽창과 함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수주 인식 시점과 비용 구조에 따라 다소 변동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매출액은 약 1330억 원, 영업이익은 약 160억 원 수준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당시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공정 장비인 코터, 캘린더, 슬리터 수주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2022년 매출은요, 약 1590억 원 정도 늘었으나 영업이익은요 약 80억 원대로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그리고 대규모 신규 수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판관비 증가와 수익성을 다소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CIS에게 전환점이 된 시기인데요. 매출은 3,10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약 390억 원 수준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였고요. 1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가 실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실적 살펴보면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CIS는 외형 성장 면에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업황의 일시적 해즘으로 인해서 영향도 함께 받고 있는데 2024년 매출액은 약 5천억 원을 상회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에 확보를 했던 막대한 수주 잔고가 장비 인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고객사의 비용 절감 요구와 경쟁 심화로 인해서 약 10에서 11%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자, 2025년 들어서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가 장비업계에서도 전달이 됐는데요. 최근 공시된 2025년 연결 기준
잠정 실적에 따르면요. 매출액은 4,072억 원, 영업이익은 335억 원, 전년 대비해서 각각 약 20%, 43%가량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건 고객사들의 설비 발주 지연과 가동률 조정이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이 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IS의 미래 전망, 자, 2026년 초의 이유를 보실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일시적인 실적 둔화에도 불구하고 CIS의 미래 가치는 기술력과 차세대 제품군에 달려 있는데요.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수주 잔고가 8천억 원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재가동될 경우에 2026년 이후 다시 실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고객사의 북미 투자 재개 여부가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IS 같은 경우는 자회사 CI 솔리드와의 합병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및 장비 시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는데요. 전고체 배터리 생산용 전극 장비와 하이브리드 건조 코터 등 신제품의 상용화가 성공을 한다면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 공정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코팅 및 건조 공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장비를 개발 중인데요. 요건 고객사들의 탄소 중립 및 비용 절감 요구에 부합을 하므로 향후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실적, 추이,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CIS는 과거 1,000억 원대 매출에서 5천억 원대까지 급격히 성장을 했지만 2025년 현재는 전방 2025년부터 2026년 초까지는 산업의 일시적 투자 위축으로 인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조정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2026년 이후부터 차세대 전고체 장비의 과시화와 북미 중심의 수주 재개가 실적 회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IS의 밸류에이션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밸류에이션 추이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PER과 PBR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계산은 현재 주가를요, 한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는데 요걸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PER이 낮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싸다는 뜻, 즉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PER이 높으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비싸다는 뜻, 즉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비유를 해보자면요, 한 식당이 1년에 1억을 버는데요, 가게 권리금이 5억이라면요 PER은 여기서 5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재산이 자산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적당한가를 보는 건데요. 현재 주가를 한 주당 순자산 BPS로 나눈 값입니다. 앞서 PER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EPS로 나눈 값이고요. PBR은 한 주당 순자산 PBS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 PBR이 1보다 낮으면 회사를 지금 당장 다 팔아치운 값보다 주가가 더 낮다는 뜻이고요. 그에 반해서 PBR이 높으면요, 회사가 가진 재산에 비해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요. 한 가게 안에 불판, 냉장고, 뭐 건물 같은 걸 다 팔면 10억인데 가게 몸값이 8억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PBR은 0.8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알아봤으니까 CIS의 밸류에이션 추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과거 밸류에이션 추이 살펴보면요. 2020년에서 2023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과거 CIS는요. 2차 전지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함께 높은 멀티플 부여받았던 대표적인 성장주였는데요. 2021년에는 일시적인 순이익 적자 등으로 인해서 PER 산출이 무의미하거나 매우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실적이 궤도에 오른 2022년 말 기준으로 PER은 약 47배 수준을 기록했고요. 2023년에는 실적 성장 기대감과 주가 변동이 맞물리면서 60에서 70배 사이의 고평가 구간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당시 시장이요. 전고체 배터리 소재 및 장비에 대한 기술적 가치를 주가에 성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당시 PBR은요. 7.8배에 달할 정도로 자산가치 대비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이후에 증설을 위한 자본 확충과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2022년 4.1배, 2023년 3.1배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을 보면요. 2024년에서 2025년까지 보시게 되면요. 전기차 수요 둔화 형상을 반영해서 과거의 과열 구간을 벗어나서 현실적인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2024년 실적을 기점으로 이 PER은 32배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60에서 80% 이상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배수 자체가 낮아진 결과인데요. 현재는 자회사 SNU 프리시전의 실적 연결 반영과 CI 솔리드 합병 시너지 등이 실적에 녹아들면서 선행 PER 기준 20배 중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실하게 설정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PBR은요 2.9배에서 2.5배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 7배가 넘던 시절과 비교하면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의 밸류에이션 2026년 이후 살펴보게 되면요. 예측해보면 2026년은요 CIS에 있어서 기술적 전환점이 실적으로 증명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6년에는 국내 주요 셀 메이커양으로 공급 중인 건식 코터 장비의 본격적인 양산 수주가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 이익 규모가 커지면서 예상 PER은 15배에서 약 20배 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장비주 특성상 수주장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시차 약 2년 정도 요거를 고려할 때 2023년에서 2024년에 확보한 대규모 수주 물량이 2026년 실적의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둔 2026년 시점에는 단순 PER 수치보다는 전고체 장비라는 특수성에 다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겠는데요. 시장 분석가들은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고, 밸류에이션은 다시 PER 30배 수준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밸류에이션 추이 짧게 요약을 해보면요. 과거의 CIS가 기대감만으로 높은 PBR과 PER을 정당화했다면 현재는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증명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6년으로 갈수록 이익 체력은 강화되고 배수는 낮아지는 저평가 매력 구간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CIS에 대해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두 아주 깊고 장황하게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단순하게 이걸 떠나서 알아야 될 게 또 있는데요. 자, 지금처럼 주가가 계속해서 쭉쭉 잘 상승을 했다가 올라갈 때는 크게 상승을 하고 조정은 짧게 나오고 다시 크게 급등을 했다가 또 조정 살짝 나오고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가장 건강한 주식시장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주식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그렇게만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해 못해도 올해 말까지는 한 번쯤은 무조건 큰 대폭락 장세가 찾아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만약에라도 갑자기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대책을 찾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망연자실을 하면서 이제 뭐 하루 종일 차트만 그냥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실 텐데요. 자, 뭐 그분들 중에 그분들 제외하고 또 몇몇 분들은 금 ETF나 달러 ETF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나스닥 지수나 S&P 500 인버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해지로 하는 방법은요, 이런 방법조차도 해결책으로 대폭락 장세에서는 확실한 해결책으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요, 상승과 하락으로 양방향으로 모두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오전 9시 땡 하고부터 주식 시간이랑 거의 비슷해요. 오후 3시 40분에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도 매매를 잘 하지 못하겠지만 국내 선물은요 더더욱더 계속해서 우리가 장세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매매를 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국내 선물도 우리가 확실한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해외 선물이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선물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에 양방향으로 모두 투자가 가능하고요. 24시간 또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직장인분들 뭐 한 7시 8시면 충분히 직장 마치고 돌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마치고 돌아오시고 저녁 식사 드시고요. 할 일 좀 하시다가 밤 10시 30분에 나스닥 그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 전에 일단 한 10시까지는 오셔야 되겠죠. 자, 왜 10시 반을 얘기하냐면 10시 반에 미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장 개장하는 시간이 모든 종목, 전 종목이 가장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종목들만 이제 하시게 되면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새벽 시간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전이라든지 그 언제든지 굉장히 유동성 있게 잘 움직여 주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시간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선물 종류는 꽤 있는데요. 자, 주식만큼 많지는 않고요.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이 있겠고요. 골드, 뭐 원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엔화, 달러, 유로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요, 세 가지만 추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하고 원유 그리고 나스닥 지수 요 세 가지만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되겠고요.
요 세 가지만 매매를 하셔도 전혀 다른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서 골라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한 매매당, 한 거래당 한 종목만 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종목이 끝나고 다른 종목을 매매를 하시는가 하셔야지, 동시에 뭐 금하고 원유를 동시에 매매를 한다든가 금하고 나스닥 지수를 동시에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유동성 있게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초보자분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수분들을 제외하고는 초보자분들은 한번 진입하실 때 한 종목만 골라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폭락 장세가 만약에라도 우리가 현실화가 된다면 우리는 이제 당연히 금이나 달러의 상승 매수 방향으로 진입을 투자를 하거나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의 하락 매도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요 항상 대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회달인 박누리 대표 카카오톡으로 들어오셔서 주식은 주식대로, 낮에는 주식으로, 밤에는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수익의 맛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 해외 선물이 두려우신 분들은요 일단 주식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어떤 폭락장이 오더라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떠한 폭락장이 오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란 전쟁이 처음 발발을 했을 때 거의 모든 종목들이 대폭락을 면치 못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에너지 섹터라든지 아니면 비료, 뭐 식량, 그리고 뭐 해운 관련주라든지 뭐 요런 것들, 방산주라든지 요런 것들은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에 반해서 수혜가 있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수혜 있는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우리 황금로봇 AI 시스템에서 포착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종목으로 포착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알려준 그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기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종목에 대한 그 조건들을 보여드렸죠. 그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매수를 할지 진입하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세가 오더라도 이 황금로봇 AI 시스템만 있으면 절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항상 웃으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주일 동안 황금로봇 AI 시스템 가입만 해도 사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해드리니까요. 꼭 한번 사용을 한번 일주일 동안 해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만 주시면요, 저는 여러분께 꼭 수익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랜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1시간이 넘었네요. 다음에 또 내일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